네, 안녕하세요. 레알팀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레알팀은 저번 주에 1승 1무라는 결과를 가져오셨는데 저 경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맨유팀과의 경기고요. 자, 첫 번째 장면인데 우리 포그바님이 가운데 잘 봐주셨죠? 이때 우리 제라드가 왼쪽을 봤잖아요. 이런 상황은 우리 특히 공격수들 잘 들으세요. 이제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 침투할 때는 라인을 보고 침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앞쪽에 있는 선수밖에 체크를 못했죠. 근데 라인 전체를 보고 침투했다면 지금 홍명보님이 내려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멈칫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이 라인을 체크했다면 과감하게 나가면서 물론 볼이 길긴 했습니다. 패스가 좀 아쉽긴 했어요. 하지만 우리 제라드 선수가 침투할 때 전체 라인을 보고 침투했다면 이런 볼들은 멈칫하지 않고 그대로 스피드를 살려서 받을 수 있는 볼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공격수들은 이제 침투할 때 라인을 안 보고 침투한 사람들은 업사이드 걸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불구하고 못 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라인 브레이킹을 하려면 라인 꼭 계속 보시면서 침투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금 우리 레알팀의 수비 라인이 괜찮습니다. 보세요. 지금 서로 간의 그런 간격들이 나름 일정하죠. 컴팩트합니다. 간격이 좀 좁아요. 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고 물론 공격할 때는 최대한 벌려야겠죠. 서로 간의 간격이 일정한 게 중요해요. 어디는 거리가 멀고 어디는 좁으면 안 되겠죠. 자, 골 장면인데 일단은 자 보세요. 전환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나름 전환을 잘 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쪽으로 지금 같이 이동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은바페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베실바 선수를 지금 체크하긴 했는데 베실바 선수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특히 업사이드 라인이 지금 하프라인 안 넘었기 때문에 업사이드 안 걸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때는 우리 베시발보다 한 1, 2m 뒤에 서서 베시발 선수가 침투할 때나 드리블을 할 때는 미리 먼저 쳐줘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 세밀한 이런 이제 포지셔닝 하나가 골을 이제 좌우한다는 거죠. 특히 수비 라인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업사이드를 이제 당하지 않는 하프라인 넘지 않은 곳에서는 무조건 상대보다 앞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커팅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커팅이 안 되니까 한 번에 그죠? 공간이 생겨버렸죠. 네, 포지셔닝 조금만 더 뒤에 서 있었으면 이런 골까지 안 나왔을 거고 그래도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드로 우리 메시저 선수가 잘 내줬어요. 그리고 크로스 온라인 타이밍 맞았죠. 근데 크로스 올라온 타이밍에 지금 선수들 보면 박스에 침투한 선수가 우리 도영님 선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뒤쪽에 뭐 제라드도 있지만 우리 아르샤빈인가요? 메시인가요? 메시 선수도 빠르게 앞에 포그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그바가 접근한다 치면 빠르게 3명은 자르고 돌아뛰고 이제 크로스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라올 타이밍을 빨리 캐치해서 빨리 상대 골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결국엔 여기거든요. 여기 우리 팀 선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뭐 좋은 크로스가 올라올지언정 절대 좋은 골이 나올 수가 없겠죠. 골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크로스 올라오는 타이밍에는 우리 실제 바이에른 미넨 팀이 잘하는 게 뭐예요? 크로스 받을 때는 무조건 실제 바이에른 미넨 팀은 뭐 4-5명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골을 많이 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아까랑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우리 은바페 선수가 지금 동일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더 쳐져서 이 위치에 서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오더라도 나가서 프레싱 할 수 있고 이제 돌아뛰더라도 본인이 내려서서 카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개념들을 이제 익히셨다가 다음 경기 때는 이런 장면들이 안 나오게끔 계속 이제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장면도 우리 아르샤빈이 정말 본인이 센터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MVP를 받았죠. 우리 아놀드님이 시상까지 해주셨는데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씩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루인이 됐던 이제 후방 빌드업이 됐던 간에 볼을 받은 순간에는
상대편 압박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여기서 볼을 받으면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바짝 나오면 볼을 받기도 전에 볼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압박과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르샤면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빠르게 더 쳐져서 한 요쯤에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로인을 받든 백패스를 받든 간에 받으면 이 수비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 3, 4m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완충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수비한테 방해받지 않는 공간. 그러면 여유있게 다음 빌드업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빌드업을 잘하는 팀과 잘 못하는 팀은 이제 요런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볼 받을 때 나와 압박하는 선수와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하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네사 선수가 그걸 알고 살짝 뒤로 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받았으면 훨씬 더 여유있게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겠죠. 보세요. 이미 잡았을 때는 그죠? 압박 거리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포그바 선수가 지금 사이드에 좀 벌려주는 것도 좋았겠지만 포그바 선수가 지금 어찌됐건 우리 공격수 라인이 사이드가 아니라 지금 안쪽으로 침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더가 이제 끝까지 이제 패스 주려고 할 때는 이제 공격수를 확실하게 보고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끝까지 보고 못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함 차이가 이제 포그바 선수가 좀 더 갖춰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냐면 무조건 패스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패스 미스가 났어. 그러면 패스 받은 사람보다 패스 준 사람이 어찌됐건 조금 더 이제 미스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준 사람이 어 이제 볼 받은 사람 선수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패스 주는 사람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미스를 더 크게 난 이제 상황이니까 끝까지 요때는 그냥 안 되면 다시 옆에 주면 돼요. 알겠죠? 그걸 꼭 알고 플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번 상황은 우리 아놀드님이 굉장히 수비의 그런 노련함이 좋으세요. 보세요. 지금은 이제 베일이 잡았을 때 사이드로 내주고 있죠. 근데 베일이 사이드로 안 치니까 딱 뒤로 볼을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이미 뒤로 잡았을 때 이미 그때다 싶어가지고 빠르게 나오는 거 보세요. 그래서 클러링까지 해주고 굉장히 좋은 수비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한 이유입니다. 저번 주 주제가 뭐였죠? 패스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주제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경기 뛰어본 결과 이런 미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패스를 우리가 다들 못하는 게 아니니까 패스의 기능은 할 줄 알지만 마지막까지 진짜 이거를 오른발에 줄지 왼발에 줄지 이런 것만 제대로 들어갔으면 충분히 2대1 나가서 한 번에 베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패스가 이제 완벽하게 주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체질. 이런 체질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훈련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조금 더 사소한 패스라도 진짜 왼발에 주지 오른발에 주지를 완벽하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자, 사이드 잘 해줬죠? 자, 이번 장면은 우리 이네사 선수한테 우리 라이트 팀의 공격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네사 선수가 마지막에 조금은 슈팅이나 크로스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지금 슈팅 각도가 아닙니다. 물론 진짜 구석으로 잘 뛰는 선수가 있으면 넣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왼발잡이가 보다 감아 때리거나 할 때 확률이 높지 오른발잡이 여기서 때려 넣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이때는 골키퍼랑 최종 수비 사이 요 사이를 공략하는 게 제일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기 이 위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네스타님 이 위치였다. 그럼 뭐예요? 골키퍼랑 수비 사이 넣기 힘드니까 컷백인 거예요. 컷백.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따라서 컷백을 낼지 땅볼 크로스를 올릴지
아니면 슈팅을 때릴지 이런 것들을 그 각도에 따라 그 감이 빨라야 돼요. 지금은 컷백 타이밍이다. 지금은 크로스 타이밍이다. 지금 슈팅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을 그 각도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이거든요. 감각. 그런 것들을 경기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물론 저번 주보다 슈팅이 좋아지긴 했어요. 에이스님이. 자, 이게 또 잘 들어가긴 했는데 우리 K님이 항상 이제 피드백 받는 게 뭐죠? 항상 이제 볼을 받을 때 우리 팀 골대를 보고 볼을 받는댔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 의식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볼을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수비가 지금 내 뒤에 수비가 어느 정도 압박해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다음 경기 때 의식하시면서 이제 하프턴에서 공만 이제 상대편 우리 팀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이랑 상대편 골대를 같이 바라보면서 하프턴에서 볼을 받을 수 있게. 그럼 뭐예요? 하프턴에서 돌아섰죠? 그러면 너 줘도 되고 아니면 주는 척하고 가져 나가도 되고 뭐 옵션이 다양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그죠? 옵션이 하나밖에 없죠. 못 봤으니까. 자 지금은 우리 자 일산에서 우리 압박 타이밍 괜찮았어요. 우리 인에서 잘 나와줬고 왼쪽에 메시 압박 잘해주고 있고 여기서 미드필더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가 지금 여기 한 명이 미드필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바님이 나오든 포바님 나오면 도영님이 내려가주고 도영님이 나오면 포바님이 여기 지켜주고 충분히 한 명이 나와서 지금 같이 압박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이제 멘트 없이 상대 없이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명씩 자꾸 당겨줘야 돼요. 그 앞에 네 멘트가 없으면 자꾸 네 멘트 찾아야 돼. 알겠죠? 지금은 나오긴 했지만 늦었죠? 이 볼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앞에 우리 열심히 압박해온 선수들이 조금은 이제 압박이 조금은 이제 그죠? 불필요한 체력들이 소모가 되는 거. 이런 것도 굳이 띄워줄 필요가 없죠. 이런 것도 깔아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용님 같은 경우에는 잘하셨는데 처음 경기치고 데뷔골도 넣으셨고 그 다음에 논스톱 패스도 잘하시고 뭔가 이제 시도도 많이 하시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요런 패스 디테일함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이런 것들 띄워줄지 강약 조절, 높이 조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제 콜 플레이가 안 됐죠. 충분히 주고 아르샤빈이 나가면 빨리 콜해가지고 아르샤빈한테 내주면 아르샤빈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그죠? 굳이 지금은 뒤로 나갈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콜이 안 됐기 때문에 사인이 안 맞아서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도 도영님이 보시면 지금 요리스가 잘 굴러줬어요. 그러니까 도영님이 이 볼을 받기 전에 특히 미드필더들은 그러니까 전체 동서남북을 다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양옆만 살피는 게 아니라 양옆 앞뒤를 다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다 살폈다면 이거를 지금 여기서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벌리면서 골대랑 이 골대를 바라보면서 이 라인을 등지고 아시겠죠? 그런 포지셔닝으로 볼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볼을 받았으면 이 볼을 전방으로 딱 잡아놓고 이제 전진해 나가면서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위치에서 받으려고 하다니까 볼이 사이드로 나왔죠. 그러니까 순간 이제 멈칫해서 이 볼이 뒤늦게 이미 이때는 이미 지금 각도가 사이드 치고 나갈 수 있는 각도밖에 안 생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 전 상황에서 이미 내려서서 여유 있게 각도를 만들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고바님 나름 수비 괜찮았죠? 아까는 여기 뒤에 서 있었는데 이제는 나와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 타이밍이 조금 늦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모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를 체크했다면 이제 무리하게 만약에 나가다가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앞에 3명은 다 아웃되는 거예요. 이 선수 치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나와서 잘 커팅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수까지 같이 보면서 좀 더 내려서서 지연 수비를 해줬으면 조금 더 안전하게 수비가 됐을 거고, 아시겠죠? 이런 것도 수비의 어떻게 보면 센스. 다행히 그래도 길목을 잘 막아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업했다가 다운이 빨랐죠. 이게 포버님도 이제 제 위치로 이제 들어와 쉬는 미드필더 항상 나갔으면 빨리 제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이제 업다운들이 빨라요. 이런 건 좋습니다. 압박 좋았고요. 자, 이런 건 좀 아쉬웠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확률을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더 확률이 높은지. 지금은 우리 레알팀이 지금 나름 5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물론 뭐 맨유 팀이 6명이긴 했지만 충분히 올려줘서 지금 경합해서 싸워볼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싸워서 붙여줘야 됩니다. 경합시켜줘야 돼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뒤로 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빼봤자 결국엔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사이드로 뺄 필요 없이 한 번에 올라와서 경험해줬다면 여기서 이제 쫑이 나가지고 슈팅이 때려서 골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웃될 수도 있고 한 번에 역습 줄 수 있는 상황은 희박합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줬다가 잘려버리면 여 선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 번의 잘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백을 해야 돼요. 그죠? 올라간 이제 보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코너킥 올린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이드로 빼주는 게 확률이 높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이드로 빼줄 때는 이제 골문 앞에 선수가 없을 때 코너킥 받은 선수가 없을 때는 사이드 빼주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5명이나 있었죠. 그죠? 좋은 무빙이 나왔습니다. 자, 뭘 칭찬해드리고 싶냐면 보세요. 이니에스타님 보세요. 지금 역습상인 거 알고 그냥 100% 스프린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분들은 100%로 스프린트 안 해주세요. 이때는 100%로 나가시는 게 맞아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그리고 아르샤빈도 잘 치고 오다가 몇인가요? 조금 더 치고 오다가 조금 더 수비를 붙였다가 이제 내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부스케치님이 지금 짱을 보고 내줄 거 알고 지금 미리 쳐주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수비를 붙였다가 나갔다면 그죠? 볼을 받아도 이미 지금 각도가 없죠, 그죠? 볼도 좀 길기도 했고요. 자, 우리 해리케인님은 지금 물론 해리케인님이 슈팅 한 방도 있고 나름 뭔가 이제 삐지고 들어가는 드리블링, 뭔가 이렇게 가운데를 파고드는 그런 뭐 집념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다음 차원으로 가려면 다음 레벨로 가려면 꼭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도 저는 주변을 의식 못했어요. 요거를 요렇게 지금 몸을 트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요렇게 틀어서 요렇게 볼을 가져가고 있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지금 드리블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변을 의식했다면 요거를 그대로 볼을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가져가서 그대로 때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한번 의식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플레이의 이런 판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특히 해리케인님은 주변 의식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수비가 있든 없든 간에 자꾸 등지려고 하거든요. 자꾸 상대편 골대를 등지고 우리 팀 골대를 바라보고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수비가 있을 때는 좋겠지만 이렇게 수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뺑 돌아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죠? 이런 마무리까지 해낸 능력은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터치 훈련해야 돼. 그죠? 요런 이제 터치 하나가 이제 그죠? 골을 좌우합니다. 이제 골을 좌우합니다. 퍼스트 터치가 그죠? 물론 좋았던 장면도 너무 많은데 지금 피드백이라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만 지금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니에스타님이 여기서 주고 원투 나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나름 업사이드 걸리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주고 업사이드 걸릴까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각도가 없으니까. 이 볼을 이렇게 받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디카바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고 다시 나와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리턴 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고 다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수비가 따라오겠죠. 그랬을 때 다시 내줬을 때 다시 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수비가 따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공간이 생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2대1만 이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2대1 물론 이쪽 뒤쪽 공간에 있을 때는 2대1 주고 나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뒤쪽 공간도 희박했고 업사이드 라인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변화를 또 줄 수 있어야 돼요. 수비를 끌었다가 나와서 수비를 끌었다가 이제 유인시킨 다음에 이쪽 공간을 또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올라가 되고 앞쪽에 사람 많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는 이제 크로스 올라온 타이밍에 레알 선수 수비수들이 지금 다 보세요. 다 볼만 보고 있죠. 다 볼만 주시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위험합니다. 항상 빨리 내려서서 볼이랑 내 멘트가 어디 있는지 상대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을 더 틀어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을 지금 상대편 골대를 바라보면서 크로스도 보고 이제 상대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 크로스 올릴 때가 제일 수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위협적인 거고 아 요리스 좋은 선방 아 우리 도영님이랑 우리 미드필더 압박 좋았죠 방금 어떻게든 가운데서는 못 들어오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사이드로 나가게끔 사이드로 나가게 한 건 잘한 거거든요 결국 가운데에 골이 나고 가운데가 결국 가운데도 들어올 거니까 아 이런 건 좋은 패스입니다 이런 건 도영님이 딱 거기 패스 나가기 전에 거기 한번 들었죠 그죠 봤기 때문에 한 번에 논스톱을 나갈 수 있는 패스 한 번에 원터치로 나가는 패스는 무조건 미리 보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패스입니다 근데 도영님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강약 조절 높이 조절 이런 것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 들어가긴 했지만 우리 또 아마추어분들 제일 고충 중에 하나가 이런 공중볼에서 키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또 다음에 차차차에서 계속 이제 다룰 거니까 이런 거 잘 받는 또 이제 요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야 케인 이거 생각했다면 진짜 센스가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 터치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생각을 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통과됐으니까 빠져나갔으니까 그죠 이때는 미리 나와서 한 번에 제자리 잡거나 아니 미리 나와서 이렇게 터치해버리면 이 선수를 또 벗겨야 돼요 뒤에 선수를 근데 일부러 이제 영리한 선수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항상 수비를 붙였다가 수비를 이제 자기 쪽으로 붙였다가 수비가 딱 달라붙었을 때 안으로 딱 감아지면요 이 선수는 아웃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샌다포드나 특히 공격 라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꿀팁인데 등지고 있을 때 더 그래요 등지고 있을 때 수비를 좀 더 내 쪽으로 붙였다가 내가 감아지면 이 수비는 다음 따라오기 힘들죠 근데 미리 터치해버리게 제자리 잡으면 또 벗겨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영리한 터치입니다 붙였다가 감아지는 거 감아진 한 방으로 수비를 이제 벗겨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넘어졌으면 이제 PK예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지혜롭게 뭐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퍼포먼스도 나와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도 여기서 오른발로 때리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이런 것도 땅볼 올려주는 크로스 많이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죠 각도에 따라서 플레이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아까도 그러니까 특히 뭐 수비 라인도 할 거 없이 공격 라인들은 이런 퍼스트 터치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골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죠 이것도 오른발 물론
좀 패스가 조금 뭐 강하게 했겠지만, 그죠? 터치가 좀 길었죠. 저희가 항상 기본기나 터치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게 계속 미스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은바페님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이 선수는 우리 이 미드필더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 위치에서 수비를 해줘야 되죠. 알겠죠? 은바페님 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이 선수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지금 이 선수한테 줘도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선순위 여기입니다. 이 선수 여기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빠르게 들어오셔서 디카바를 준비해 주셨어야 돼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조금 기네요. 자, 보그바 선수 잘하셨는데 이제 잘 인터셉트 잘했어요. 근데 본인의 강점을 생각해야 돼. 본인의 강점. 본인의 강점은 스피드하게 치고 나가는 드리블링의 그런 이제 스피드함보다 본인은 잡아놓고 키핑해놓고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을 더 잘 살려 나간단 말이에요. 패스 찔러주고 이런 거. 지금은 이제 잡아놓고 무리하게 가져 나가는 것보다 다시 주고 받고 또 나가주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주고 받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가운데를 지키면서 계속 이제 앵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제 연결 역할. 아시겠죠? 계속 이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본인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어떤 플레이였던 거죠. 그죠? 여기서 또 뺏겨버리면 또 가운데 이제 미드필더 수비가 또 비어버리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공격이었고 요리스 이런 거 위험해요. 요리스는 조금 더 가운데를 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뭐 골키퍼뿐만 아니라 이제 뭐 빌드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후방 빌드업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패스 줄 때는 이 선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 팀만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선수가 얼마나 압박을 해오고 있는지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거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계산했다면 이거 주면 위험해요. 바로 압박 들어오니까 뺏기면 바로 슈팅이죠. 그래 이런 것들은 가운데 주는 것보다 만약에 이 선수가 없었다 그러면 줘야죠. 그죠?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에 보고바를. 그러니까 이때는 주지 말고 사이드 벌려고 하고 해서 사이드로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죠? 마지막 장면 같은데요. 자 이런 것도 우리 온천 도영님이 물론 잘 주긴 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가져나가면서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면서 가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수비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이드 체크하겠죠. 그럼 자기가 가져나가면 돼 계속. 그리고 여기 지금 뛰잖아요. 뛸 거 이제 옆에 있는 공격수들이 막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수들이 쉽게 못 나와요. 나오면 그때 주면 돼. 그러면 나왔을 때 주니까 이 선수들이 들어간 선수들이 더 편하게 받겠죠.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가져가다 때리면 돼요. 지금은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러니까 네 명이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4대2 상황이었어요. 4대2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줘버리면 또 여기서 1대1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 싸움에서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판단이 빨라야 되고 그 이상적인 판단을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드필더가 굉장히 제일 어려운 포지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케인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제 공격의 패턴들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인님뿐만 아니라 메시님도 공격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우리 케인님하고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왼쪽을 거의 못 보시고 오른쪽으로 드리블 하다가 때리거나 패스 내주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왼쪽 공격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이니에스타 선수한테 계속 공격의 패턴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긴 해요. 그러니까 강점으로 살려 나갈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이제 패턴을 금방 읽히니까 이제 막기가 편해진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꾸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케인님 같은 경우, 뭐 메시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오른쪽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계속 오른쪽 두 번, 왼쪽 한 번 이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가 혼란스럽고 더 이제 강력한, 더 다양한 루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엄청 위협적인 팀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오늘 좀 길긴 했지만 중요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또 레알팀이 또 이제 초반에는 좀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뒤에 가면 갈수록 또 팀워크가 또 다져지면서 또 계속 좋은 경기 결과를 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또 다음 경기 때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